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죠. 위클리 옵션 만기 어디가 이겼는지부터 보고, 두 번째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세 번째로는 저번에 마감 시에 말씀드렸던 거 유튜버화를 안 시켜드린 게 있어가지고 외국인 기준 선물과 현물 수급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고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에 점검을 좀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어제 예상됐던 어제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기고 자리를 잡았던 320에서 325 사이의 기관 외국인 포지션은 오늘 오전에 제가 한 포인트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스닥 변수, 미국 증시 변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선물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고, 아침에 오전에는 320 5에서 327.5로 5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시 325 밑으로 또 파더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그러다가 다시 어설프게 325 살짝 왔다 갔다 요 범위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안내해드리기를 이거를 계속 바뀌는 거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325 동전 세울 수는 없으니까 325 콜 방향으로, 물론 325.0도 있겠지만 325 콜 방향으로 작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마침 그렇게 됐죠. 오늘 325. 얼마야? 47인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마지막에 코스피 200이 325.47 이렇게 끝났죠. 결국에는 325 콜을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개인들이 325 콜 배팅했던 사람들만 조금 먹고 나머지는 다 털렸어요. 최종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결국에는 변동성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올라가면 누르고 내려가면 올리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 그리고 수익을 키우지 않고 지키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좀 멀리 베팅한 것들 다 날렸겠죠.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승리가 되었고요. 오늘 뭐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갭이 뜨면, 선물 포지션 볼게요. 갭이 뜨면, 지금처럼 시장이 갭이 뜨면 위에서 놀다가 위에 누르고 아래에 올라도 누르고 이렇게 박스에 갇혀지는 날,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한 날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밑에서 시작했겠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도 제한, 위로 올라가도 제한하면서 이런 식으로 끝났겠죠. 이런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가둬놓고, 기관들도 가둬놓고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 매도 베팅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옵션 매도 베팅이요. 옵션 매도 베팅은 변동성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박스 라인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마감했을 거고, 만약에 보합이었으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렇게 끝났겠죠. 이런 식으로. 예. 단기 변동성만 생겼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옵션 만기가 이렇게 무사히 끝났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얘를 왜 보냐? 뭐 위클리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참고 사항이 더 되겠지만, 뭐 위클리 옵션 왜 주식 투자하는데 보냐? 그날 시장을 파악하자 이겁니다. 오늘 박스권에 갇힌 시장이라고 판단했을 때, 오늘 예를 들어 급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좀 더 할 수 있는 거고,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급락이 나왔을 때 이유가 없다면, 악재가 아니라면, 분봉상 이렇게 쭉 누가 거래 없이 터뜨렸다면 그것도 잡아서 단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스라니까 시장 따라 움직이는 종목을 박스가 예상되면 이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하락은 제한돼. 제가 카톡방에 중간에 하락은 제한되고 상승도 제한된다라는 얘기를 썼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시장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또 단타를 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또 매도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어쨌든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 현물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을 보는 거고요. 매매하는 분들은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만기, 우리나라는 일단 이 위클리 옵션 만기를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기에 안 그래도 지금 현물 시장 거래량이 휴가 맞고 투심 약해져가지고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있는데, 거래 대금 바닥을 찍고 있는데, 옵션 거래 그 옵션 거래 대금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점점 이제 커지는 위클리 옵션 파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는 위클리 옵션이 없어요. 다음 주는 월물 옵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잘 모르겠다. 그럼 제 방송 혹은 제 카톡방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셔야죠. 항상 제가 항상 언급해 드립니다. 이런 중요할 때 옵션이나 선물 옵션 선물 옵션, 위클리 옵션 거의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것들은 다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공부하시고 시장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오늘 좀 특이하네.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외국인 선물 파악하는 게. 외국인들이 참 요즘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오늘 5,400억대를 팔면서 최종적으로 9월 선물 포지션을 하방으로 바꿔놓고 끝나요. 근데 이게 종가 45분, 3시 45분 이전까지만 해도 상방이었어요. 근데 오늘 400억을 마지막에 더 팔았단 말이죠. 그거 팔면서 하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소로 치면은 오늘 두 번 바꾼 거예요. 어제 상방으로 바꿨다가 오늘 오전에 외국인들 대량 매도하면서 하방으로 바꿨다가 다시 5천억 기준으로 상방으로 바뀌었다가 종가에 사방으로 바뀌는, 오늘 이거 한 겁니다. 시소를 중앙에 두고 구수를 올렸다가 여기에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 뺐다 하고 있어요. 계속 중앙값 0을 두고 아주 지금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파악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포지션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현물 주식을 싸게 매집하는 것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5주 정도 남았단 말이죠. 만기가. 그러니까 현물부터 장악을, 원래는 선물부터 장악을 해야 되는데 현물부터 장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요거 3번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단기적인 조정을 또 암시하고 있다. 단기적인 조정을 보고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카톡방에 이틀 전인가 정리해드린 거를 유튜버를 못 시켰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틀 전에 도표가 아니라 그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눈 거, 잠깐만 어딨냐. 자, 그게 글이 어디 있습니까? 이틀 전 맞아요? 8월 2일 화요일에 썼던 글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갈 필요 없다. 여기. 자, 이거죠. 외국인의 매매 추세.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언급 안 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볼게요. 외국인의 매매 추세에 대한 건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개방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10% 개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전면 개방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선물에서부터 굉장히 커졌잖아요. 현물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이 매매 추세를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뭐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사거나 팔거나니까. 선물을 사거나 선물을 사고 팔거나 현물을 사고 팔거나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포지션 정리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물론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그거를 콕 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런 추세가 형성됐을 때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다. 당연하죠. 이런 추세가 예를 들어 1번이다. 선물을 사고 현물을 같이 사는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때 이 내용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현물은 삼성전자가 다 합니다. 거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삼성전자를 놓고 보시면 돼요. 예, 외국인들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구조를. 일단 1번 선물을 사고 현물을 산다라는 관점. 아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당연히 외국인만이 우리나라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들이 또 개인들이 어떻게 여기서 외국인을 따라 포지션을 취하는지 혹은 반대로 취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 상쇄가 되는지 힘을 강화시키는지 차이가 생길 겁니다. 일단 외국인들만 놓고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수급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1번 선물을 사고 현물을 사는 관점은 당연히 전형적인 강세장이 진행 중일 때예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 언제 끝을 낼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 지금은 활발하게 우상향 추세를 잡고 상승하고 있는 과정일 때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사고 내 선물 포지션 앞으로 올라갈 포지션을 잡으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현물까지도 같이 사고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언제 매도로 돌변할지 몰라요. 사면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건데 이게 가장 사실 좋아요. 바닥권에서는. 일단 선물을 사면서 미래에 상승을 할 것에 베팅을 먼저 해둡니다. 그리고 현물을 팔면서 나중에 살 현금을 확보를 같이 해나가요. 이게 롱 포지션이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효력이 커지고요. 시장이 망가졌을 때부터 효력이 커지고 밑에서 선물을 장악하고 현물을 나중에 사들이려고 꾀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지금부터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취하는 구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20년 3월 19일부터 시장 망가졌을 때부터 약 1년 아니다 약 한 6개월 이상 펼쳐졌던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는 1년 정도 상승으로 갔고 약 11개월 10개월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1년 정도 상승했죠. 어쨌든 그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롱 포지션이. 그 다음에 3번 최근에 많이 보이는 수급 구조입니다.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겁니다. 오늘도 그랬죠. 오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을 샀어요. 2천억을 샀네요. 여기 2천억을 샀네요. 그리고 선물을 다시 팔았습니다. 어제 샀던 거를 다시 팔았어요.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선물을 팔기 때문에 선물은 앞으로 어떤 베팅, 앞으로 시장이 어떨 거냐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팔면 당연히 하방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물을 사요. 하방을 진짜 보고 있으면 현물도 팔아야죠. 떨어질 건데 공매도라도 혹은 가진 현물을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현물을 사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요거는 지금은 당장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래서 재차 상승 전환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밀어놓고 다시 선물을 사면 그만이에요. 어제도 뭐 대량으로 샀다가 오늘 다시 팔면 그만인 것처럼 오늘도 팔았다가 다시 내일 사면 그만이에요. 선물을 다시 살 가능성이 높아져서 단기적으로는 숏포지션이지만 장기적으로 2번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 4번 선물을 팔고 현물을 판다. 1번과 반대되는 거죠. 전형적인 약세장이 진행 중일 때. 하지만 이 관점은 1번과 다른 게 1번은 언제 마감을 지을지 모르는 단기롱 포지션이라면 4번은 보통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현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고 매도가 진행될 때는 어디서 터닝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보통 장기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뚜렷하게 바뀔 때까지는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방식을 잘 요약해서 공부를 해두시고 앞으로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개별 주식을 매매하는 데도 좀 편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면 카톡방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계속 하루에도 매일마다 카톡량 보시면은 적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카톡방 계신 우리 동호회 분들 카톡방 량 적나요? 충분히 필요한 거 다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 맞죠? 장중에 필요한 내용들 저랑 겹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랑 내용이 겹치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뭐 그런 글들을 똑같이 돌아다니는 거를 그것만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냥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딜 가도 겹치지 않을 겁니다. 저랑 겹친다면 제 거 베끼는 거예요. 제 카톡방 내용은 아무데도 겹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타이핑을 대부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물 옵션 수급 관점에서 일부 중요한 내용들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오픈되는 내용들을
쓰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쓰는 내용들은 겹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디 가서도 겹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맞죠? 예, 증가님마다 변해주시네. 네, 병아리맘님도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오늘 위클리 옵션 이렇게 끝났는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여기 한 번에 맞추세요. 예, 요거 지금 최근에 추세 보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구장창 팔아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외국인들이 49%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비중 축소를 보였죠. 외국인들이 2009년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을 최소화시킬 때까지 이제 그때 이후로 정말 최저점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살 여력이 충분했는데 저도요. 환율을 보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계속 3번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현물을 사들이고 선물을 아직까지는 매도 우위에 있으니까 포지션도 아직도 하방이겠죠. 그래서 3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3번에서 지금은 이 과정이 펼쳐진 거예요. 몇 달 동안 4번에 머물러 있다가 4번이 사실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기인했던 거기 때문에 전쟁의 특수성에 기인했던 거기 때문에 4번이 사실 준비가 딱 빠르게 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평균적으로 4번을 보이다가 3번으로 이동해서 2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2번으로 가는 과정이 오냐 아니면 바로 1번으로 가는 과정이냐 이거를 지금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갈 수 있어요. 2번으로 가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1번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더욱더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이 더 좋아요. 얘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상승장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선물 옵션 수급을 보면서 터득한 저 나름대로의 해석 방식입니다. 어디 책에 나오지 않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오늘 아침에 시간의 상한가 간 종목 일단 매도해서 비중을 줄여서 그 돈을 좀 다른 데다 쓰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기다렸습니다. 내일 안내를 해드릴 것 같고요. 카톡방에 그거 보시고 천천히 또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바닥에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매집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방에 터지면 쉽게 먹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도 에너지가 약할 때는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카톡방에서 공부 같이 계속 해나가실 분은 오픈 카톡 YOU 종구 유종구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주소 클릭하셔서 수고 문의 많으셨습니다. 주시면 모두 됩니다. 즐거운 오후 되셔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분명히 이런 아침 파생 포지션 얘기를 들으시면서 관심이 없거나 속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보시면 주식 투자가 더 편해집니다. 네, 스마트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수고 내비를 많으셨어요. 키고 많으셨습니다. 운전을 하는 게 편하겠죠. 아무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